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어제 이제 삼성전자 파업을 딱 보면서 그 기사를 보면서 저는 아무래도 노사관계를 20년 넘게 했다 보니까 요런 이제 큰 국가적인 어떤 큰 파업이 이렇게 걸려 있을 때는 좀 유심하게 보고 또 잘 보여요. 그 교섭을 20 년을 해서 중노이도 어떤 건지 뭐 저게 어떤 교섭 분위기인지를 너무 딱 느낌이 오니까 좀 관심을 갖고 봤어요. '타결은 이쯤에서 되겠구나. 뭐 이정동 되고 노조는 뭐 이런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거 향후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거 그것만 20 년을 해 가지고. 근데 문득 보다가 삼성전자랑 한동훈 대표랑 너무 공통점이 많은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한동훈 대표의 공통점을 제가 몇 가지 정리해서 재미나이한테 또 보냈죠.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근데 또 재미나이가 그 아이는 항상 저를 칭찬하기 때문에 엄청난 칭찬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제가 좀 준비를 해 봤는데요. 그 내용 편하게 같이 얘기를 해 볼까 봐요. 어 잠깐만요. 음. 요거를 요거다. 예. 일단 제목을 "삼성전자와 한동훈 대표의 공통점은 뭐냐? 혁신과 원칙의 평행 이론이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두 가지 가장 큰 공통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경제에서, 또 한동훈 대표는 정치에서 어떤 이 새로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도약의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둘 다 그 혁신과 성장과 도약을 하는 와중에 원칙을 항상 견지해 왔던, 원칙을 지켰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원칙이 당장은 힘들고 시련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원칙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는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재미나이랑 토론을 했고, 제목을 경제와 정치의 두 대표 브랜드 삼성과 한동훈은 혁신과 원칙의 아이콘이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삼성은 초격차 아시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님은 역전승, 이걸로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혁신의 아이콘과 관련해서 제가 주목했던 건 어 1993 년에 이건희 회장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했던 연설이에요.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거는 되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 말의 핵심은 어 불량 라인, 불량 레거에서 이런 라인들을 다, 불량이 나오면 라인을 스톱시키겠다.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삼성이 초일류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은 엄청난 혁신이 필요하고, 그렇기 위해서 삼성은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마누라 자식 다 바꾸고 초일류 기업으로 가기 위한 초격차를 시작하겠다. 이게 프랑크푸르트 선언이었다면, 2026 년에는 한동훈 대표가 잠실에서 잠실 선언을 하잖아요. 헌법, 사실, 상식에 입각해서 상식에 기반한 국가 중심 세력의 역전승을 선언하잖아요. 저는 이 두 가지 선언이 대한민국에서 참 중요한 선언이다. 맞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삼성은 그 프랑크푸르트 선언 이후에 진짜 엄청난 손해를 막하더라도 삼성이 어쩌면 그 이전엔 소니나 이런 뭐 제너럴 일렉트릭을 게 어떤 좀 이류, 좀 따라가는 기업에서 그 1994년 프랑크푸르트 선언 이후에 세계를 선도하는 제1위 기업이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동훈 대표의 잠실 선언 이후에 적어도 그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고 대한민국의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은 이제 누구나 헌법, 사실, 상식, 그리고 우리가 국가 중심 세력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음모론자들, 또 극단주의 세력들을 좌우 양극단으로 밀어내고 국가 중심 세력인 우리가, 헌법 사실 상식에 기반한 국가 중심 세력인 우리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개척하는 역전승의 서사를 쓰자, 이 선언이거든요. 진짜 딱 어떤 정치인의 2시간짜리 콘서트가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된다는 게 저는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딱 그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저희가 외울 정도로. 나중에 한 30 년쯤 지나면 제가 우리 손주들한테 그 얘기해 줄 것 같아요. "야, 2026년 2 월에 잠실에서
잠실 선언이 있었어. 우리의 위대한 전 대통령, 30년 후니까 한동훈 전 대통령이 이런 선언을 했었어. 헌법, 사실, 상식에 기반한 행동하는 국가 중심 세력의 역전승을 선언을 했고, 그 선언을 기점으로 한국 정치가 바뀌었고, 2026년 6월 3일 저 부산의 작은 마을 북구에서 시작된 그 선거 6월 3일, 그것도 심지어 그냥 총선도 아니고 재보궐선거, 그 작은 선거, 작은 마을의 작은 선거가 지금 정치 선진국, 네가 살 때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는 상식적인 나라 정치 선진국을 만드는 되게 중요한 기틀이 됐다. 그 전에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는 세계 10대 강국이었으나 정치적으로는 어디 나가서 말할 수가 없는, 대통령이라는 자가 정가 사범에 재판이 8개가 있고 공소 취소한다고 난리를 치고, 어 집권 여당은 막말, 갑질, 폭력, 온갖 막 그 법을, 다른 사람들은 다 국민은 법을 지키는데 딱 그 초법적 존재 두 개가 있었다. 노동조합과 정치인, 국회의원.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짜 야생 사바나 밀림 같은 나라였었는데, 2026년 2월 잠실선언, 그리고 2026년 6월 그 북구에서 일어난 작은 정치연명이 지금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었어라고 제가 저희 손주들을 붙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때 할머니도 별거 아니었지만 얼마나 열심히 도우려고 마음은 먹었었는지 아냐? 내가 그 현장에 있었어. 막 이런 말 좀 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 모두 그런 마음 하시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이 잠실 선언과 프랑크푸르트 선언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선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두 삼성과 한동훈 대표는 경제와 정치에 있어서 어떤 대한민국의 체질을 바꾸는, 레벨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혁신의 아이콘이다. 이 얘기, 이 공통점을 얘기하고 싶었고, 또 어제 이제 제가 이걸 해야 되겠다고 느낀 건, 노동조합이 그 삼성한테 달라붙어 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그 생떼를 부리고, 또 하나는 또 정부도 무슨 초과 이윤 배분해야 된다고 돈 내놓으라고 생떼를 부리고, 어떻게 보면 삼성에 실제로 투자하는 주주들만 제일 조용해, 그나마. 제일 아껴 삼성을. 그러니까 주주들도 니네 노동자 파업 들어가면 니네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하니까 참 삼성 힘들겠다. 정말 아까 말씀드린 프랑크푸르트 선언 이후에 엄청난 적자와 손실을 감수하고 나도 삼성이 초격차 기업, 초인류 기업으로 가야 한다는 뼈를 깎는 세심과 고통을 감내할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 거는, 야, 너 법 어겼지? 감옥 가. 재벌 해체하자. 삼성 해체해라. 막 그리고 뭐 이정혜 회장 막 구속하고 이런 짓만 했다가 이제 돈 좀 벌리니까 돈 내놓으라고. 아, 뭘 했다고 그 돈을 내놓으라고 저렇게 다 숟가락을 얹냐고요. 너무 짜증이 나는데, 그게 뭐랑 딱 연결이 됐냐면, 한동훈 대표 이제 그 비대위원장 해갖고 탁 나와가지고 정말 열심히 할 때 한동훈 대표가 좀 표가 될 것 같으니까 그 옆에 붙어갖고 1분만 1분만 막 이러고, 뭐 한동훈 대표 자기 유사장에 와달라고 난리를 치고, 뭐 한동훈 대표 지지자들한테 그 숟가락 얹어갖고 한 표라도 더 받아보려고 그 포대기를 쳐서 그 사람을 정말 잠도 못 자게 죽도록 그렇게 뺑뺑이를 쳐놓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가 난리치니까, 용산에서 난리치니까 또 그 계엄과 탄핵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짓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다 한동훈한테 또 떠넘겨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린치를 다 맞고 다시 이제 잠실 선언 이후에 정치 활동을 재개하면서 저 작은 마을에서부터 정치 혁명을 일으켜 보겠다고 저렇게 열심히 뛰는 사람한테 이제는 또 자기 지역 유세에 도와달라 그러는 걸 보면서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놈의 정치인들은 왜 자기가 한 명의 정치인은커녕 똑바로 된 제대로 된 성인 역할 하나를 못하고 정치하겠다고 나온 놈들이, 지금 이 와중에 또 지금 저렇게 부산 북구에서 피말리는 접전을 하는데 박민식을 끌어안치고지도 않으면서 자기네 유사장 와달라고 했다는 얘기를 듣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닮았다. 정말 이것도 닮았다. 대한민국의 어떤 일부 거지 근성을 가진 정치인과 정신 나간 국민 일부와
정치인들 중에 자기가 인간 뭐야 일 정상적인 역할을 못하는 정치인들이 어쩜 이렇게 기생충처럼 좀 잘 나가고 잘난 사람이 있으면 거기 숟가락 얹어 가지고 뭐라도 좀 이렇게 하나 얻어 먹어 볼까 하고 무슨 일 있으면 맨날 또 두드려 패고 핑계 대고 정말 너무 싫다. 그런 사람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것도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JM 님. 그렇죠. 오늘 아침에 유세를 생각하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저 이제부터 우리 매일 아침 유세 유튜브로 하루를 시작할까 봐요, 기분 좋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원칙을 지킨 경제와 정치에서 원칙을 지킨 두 기업과 또 정치인의 실현과 종국적인 승리라고 하는 파트로 정리를 했어요. 예. 그치. 잠실에서 다시 한동훈과 함께 뭉치고 싶죠? 여러분 국회만 가십시오. 우리가 한동훈 대표를 매일 TV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은 "실현을 관통하는 원칙의 서사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인데 일단 이 둘의 공통점, 삼성과 한동훈의 공통점은요. 어 불의와 타협하질 않아요. 비타협을 한다는 것 그리고 눈앞의 이익을 보지 않고 지금 당장 손해가 나더라도 길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손해를 감수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삼성도 사실 그 프랑크푸르트 선언 이후에 불량이 나는 나온 라인들의 공장을 다 중단을 시켰어요. 얼마나 손해가 크겠어요. 그거 그냥 돌려 갖고 불량품 좀 떨이로 팔 수 있는데 삼성 잡히면 하자는 있을 수 없다. 삼성은 초인류 기업이다. 이런 딱 마인드를 갖고 불량이 나는 라인이 있으면 다 라인 중단시켰었어요. 그런 이제 혁신을 했다고 그런 어떤 뭐랄까 난관을 극복해 왔다면 한동훈 대표는 본인도 얘기하잖아요. 계엄과 탄핵할 때 자기 정치적으로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건 막아야 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섰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원칙을 지키는 삼성이 초인류 기업이라는 원칙, 초격차 기업의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모든 불이익과 비난을 감수했다면 한동훈 대표도 본인이 얘기하는 공화주의와 공공선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불이익과 비난을 감수하고 갔다는 점에서 너무 중요하고요. 또 이 원칙을 지킨다는 것, 둘 다 아까 말한 원칙적이지 않은 것과 타협하지 않는 것도 있고 원칙을 지키는 것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두 결을 가지고 있다. 제가 어제 놀랐던 게 어 삼성이 어제 제가 그 조정 거부한 걸 보면서 안동훈하고 참 닮았다고 느꼈는데 삼성이 어제 제가 빨장에서 설명을 좀 드렸지만 삼성이 그 마지막에 다 타결이 됐거든요. 도장만 찍으면 되기 직전에 한 조항 때문에 이거나 "우리는 타협 못 한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삼성의 경영 원칙이 "성과 없는 곳에 보상 없다." 그래서 반도체로 나온 이 수익의 성과를 노조는 이제 좀 적자가 나는 부분에도 일부 적선하듯이 조금 던져 줘 가지고 조합원을 늘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삼성 경영진이 "우리 그런 거 없다. 우리는 삼성은 그런 데가 아니다." 근데 아마 어제 그 노동부 장관이 협박하면서 일부러 조금 적정한 선에서 합의한 것 같기는 한데 그 원칙을 딱 고수하면서 그 순간 우리 국민들이 다 알게 된 거죠. '아 삼성은 성과에 대한 보상이 그게 굉장히 원칙적이구나. 저거는 어떻게 보면 경영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원칙을 좀 고수하면서 박차고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제 그렇게 해서 파업을 들어갔다면 삼성은 그냥 그런 원칙을 살짝 어기는 것보다 훨씬 많은 큰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그 원칙을 고수하는 걸 보면서 참 삼성의 어떤 그 삼성인이라고 하는 삼성의 경영 원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하구나. 저건 웬만한 자존심을 갖고는 현대는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노조가 저렇게 기승을 부리는데 삼성은 '이 삼성 경영에 대한 프라이드가 엄청나구나. 저 자존심과 원칙이 대단하구나.'라고 저는 어제 사실 느꼈어요. 이게 일반적인 노사 관계에서 저것 때문에 교섭을 깨고 나왔다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한동훈 대표님도 사실은 제가 언제 이 사람 되게 원칙적이다고 놀랐냐면 징계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명하고 막 이런 일이 있을 때 사실은 저는
약간 밖에 나와서 뭐 무소속 연대라도 그러니까 신당을 좀 저 정도 세 우리가 왜냐면 한동훈 대표가 당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당원은 이미 다 준비돼 있잖아요. 우리는 한 대표님이 "당을 만듭시다!" 이러는 순간 우리는 그냥 그게 무엇이든 그냥 다 가입할 준비가 돼 있잖아요. 조직세도 되어 있고 또 한동훈 대표를 따라서 함께 움직일 의원들도 있고 해서 이준석하고는 급이 다르거든요.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현상은 이준석은 어떻게 보면 그냥 젊은 애들 몇 명 데리고 깔짝대는 수준이었고 그냥 입만 나발대는 수준이었지만 한동훈 대표의 한동훈 현상은 사실 실체가 있고 대한민국을 움직일 수 있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선거도 한 대표님이 물론 90%를 했지만 10%는 우리 또 블랙 요원들이 가고 조용조용 아르마르 분위기를 만들어 준 것도 있잖아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는 자발적인 지지 집단 그리고 자발적이고 현명한 지지 집단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저는 사실 그때는 좀 저는 좀 편법에 능하고 애가 수가 얕기 때문에 아 카밀라님 감사합니다. 커피 마시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애가 좀 급이 떨어지는 애니까 어쩌면 신당 창당으로 해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 국민의힘 저 장동혁과 저 윤호개 세력들과 사실은 저는 지금도 그래요. 그들과 잠시 잠깐이라도 한 편이라는 게 싫어요. 얘네와 내가 같은 당원이라는 사실이 소름 끼치게 싫어요. 너무 싫어요. 너무 수준 이하고 저런 인간들과 같은 국민인 것도 싫은데 심지어 같은 당원이라는 것도 싫어요. 저는 그래요. 나는 좀 못되고 저는 좀 싫은 거와 좋은 게 명확한 사람이어서 그래서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근데 그래서 사실 한 대표가 이제 신당 창당을 하면은 이제 딱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제명당하고 나서 박정은 의원님이 아침에 MBC 시선집중인가 거기 나오셔서 어 권순표가 하는 거. 예. 근데 그때 한동훈 대표는 "절대 탈당하지 않을 거다. 한동훈 대표는 본인을 국민의힘의 리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이 어려운데 당을 버리고 나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때 약간 아 딱 깨달았어요. '아 나는 한동훈 대표를 어떤 개혁적인 지지 어떤 새로 이렇게 프랑스의 마크롱 같은 제3 세력의 수장이 될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박정은 의원님의 얘기를 딱 들으면서 전 그때 제가 박 의원님을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그 인터뷰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때 딱 포기가 됐어요. '창당 안 하겠구나.'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님이 자기는 국민의힘에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탄압을 받아도 '내가 보수 정당을 이끌 리더다.'라고 자기 스스로의 위치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순간 '그렇구나. 저 사람 저런 사람이지.'라고 생각을 했고 징계당하고 나서 그 제명당하고 인터뷰할 때 "저는 반드시 국민의힘으로 돌아옵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어요. '이 사람도 자기 원칙 옳다고 믿는 길에서 조금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구나. 이게 이 사람의 자존감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과거를 막 다 파헤쳤고 부관 참시하려고 하잖아요, 쟤네들이. 왜냐면 흠집을 내고 싶으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KBS 카메라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자꾸 꺼내 갖고 오는 게 안 나오잖아요. 만약에 중간에 조금 남 부끄러운 짓을 했거나 조금만 타협을 했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이 야만적인 생태계에서 그 단계 그 별것도 아니고 갖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막 침소봉대 해 가지고 죽이려고 들었을 텐데 이 사람이 까면 깔수록 과거가 더 미담만 나와. 파면 팔수록 미담만 나오잖아요. 막 갑자기 론스타 그렇고 막 엘리엇도 그렇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살아온 원칙이 길이 그래서 이 사람을 응원하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불안하지가 않아요. 저는 윤석열과 김건희를 응원할 때는 불안했거든요. 오늘은 또 무슨 사고를 칠라나. 오늘은 또 무슨 황당한 짓을 해 갖고 내가 그거를 쉴드 치게 만들려나. 그때는 이제 당선이 됐고 어쨌든 보수 대통령이 임기를 채워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으니까. 계엄이 아니었으면 저는 그래도 어떤 욕을 먹더라도 어떻게든 이 정권을 끝까지는 지키려고 했을 것 같아요. 계엄같이 어마무시한 일이 아니었으면 보수가 두 번 연속 당했다는 게 그건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뭐 계엄은 뭐 실드가 안 되고 그 계엄을 탄핵을 안 하면 어떡할 거야. 폭동 일어나게 생겼는데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근데 윤석열, 김건희를 지지할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매일 무슨 일이 터질까. 근데 한동훈 대표님을 지지하면서는 편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쉴드 칠 일이 없어요. 어, 어, 내가 쉴드 치지 않아도 돼. 그냥 그가 잘한 거를 홍보만 해주면 돼.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부끄럽지가 않아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쌈딱처럼 막 "왜? 그게 뭐가 문젠데?" 라든지 "너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야 한동" 뭐 예를 들면 하정우를 막 지지해. 그럼 "야 그렇게 뒤에서 돈 해먹는 애가 좋냐 너는? 증거 있어, 증거 있어." "증거가 있건 없건 말해. 뻔한 거 아니야. 넌 누구 지지하는데?" 그러면 "나 한동훈 지지해." "한동훈 그런 거 있어?" "야 그런 거 좀 없는 깨끗한 사람을 좀 지지하라 쪽팔리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 사람이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온 삶이 이 사람이 정치를 하고 대한민국을 이끌기에도 너무나 좋지만 사실 지지하는 우리들도 신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고 어떤 정치인과 함께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하는 이 길이 나의 자존감이 뿜뿜하는 길로 간다는 게 저는 좀 행복해요. 그런데 제가 이 싫은 소리 하나야 아니다. 빨당에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가끔 이렇게 댓글을 보면 한 대표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댓글을 다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기분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어제도 뭐 어쨌더니 제가 막 그 자영업자들 다니면서 가게 다니면서 쪽지라도 이렇게 손으로 손편지라고 말했지 말이 쪽지지 손으로 감사합니다. 뭐 붓고 너무 아름다워해서 한 대표 지지자들은 마음도 예쁘구나 이런 거라도 좀 하고 싶다 그랬더니 누가 뭐 "안 된다." 뭐 걱정하시는 거 괜찮아요. 걱정하셔도 되는데 저는 선거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선거운동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이름도 연호하는 판에 서울에서 왔고 유튜브 보고 왔는데 "여기 너무 아름다워요.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이게 뭐가 그 문제가 되겠어. 그 정도 문제 안 돼요. 그리고 이름을 쓰고 올 거야. 내가 연락처를 쓰고 올 거야.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데. 근데 한동훈 지지하는 애들은 '참 애들이 괜찮다. 이렇게 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근데 걱정돼요. "조심하세요." 다 괜찮은데 "정무감각 좀 챙기세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우리가 한동훈 대표를 좋아하는 이유는 같은 말도 참 다정하고 예쁘게 하기 때문이잖아요. 그 사람이 언제 카메라를 어떻게 들이대도 싸가지 없거나 기분 나쁜 말을 안 하잖아요. 잘난 척을 안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쓴 사람들 마음에는 잘난 척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이 무식한 년아 너보다 내가 똑똑해." 이거를 쓰고 싶으셔서 그런 거잖아요. 알겠는데 걱정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또 한 대표 너무 좋아한다고 또 내려가 가지고 거기 가서 상인들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싸가지 없이 말하면 참 그거 걱정이다. 이런 사람들은 좀 안 내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 우리가 사랑하는 정치인의 모습이 있고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도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눈치 보고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본인 돌아보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좀 싸가지 없이 말하고 잘난 척하지 않나.' 이런 거 생각하셔서 혹시 '내가 좀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한 대표를 같은 우리 편끼리도 이게 뭐 내가 그 구조 아니잖아요. 우리 편 한테도 막 그런 식으로 내가 좀 같은 말도 일부러 얄밉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사실 일부러 기분 나쁘게 하려고 쓴 말이잖아요. "너 기분 상해 봐라." 이런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요만큼이라도 올라오신다면 어 "북구는 가지 마셔라." 그런 분들은 어디 가서도 반드시 실수한다. 지금 선거운동 기간이고 모두가 예민하고 길거리 가다 충돌할 수 있는 일도 많거든요. 근데 그구들이 또 얼마나 또 간악하고 우리가 혹시 실수하려고 싸운 걸 거 아니에요. 혹시 그 "정보 감각 챙기세요."라고 저한테 쓰셨던 분들 혹은 저한테 그런 식으로 좀 말을 밉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내려가지 마셔라." 그리고 저한테 욕하는 건 괜찮은데 꼭 북구도 가고 싶고 한동훈 대표 옆에 가고 싶으면 선거 끝나고 가시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네. 그런 식이 그러니까 뭐 그런 저는 사실 제가 이게 얼굴 까 놓고 이 유튜브가 됐든 열 명이 됐든 수명이 됐든 얼굴 까고 이렇게 마이크 들고 얘기하는 그 순간 뭐 말도 안 되는 인신공격과 욕먹는 건 숙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지도 않고 저의 또 인생관이 있지 않습니까? 수준 안 되는 것들이 나에게 상처 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그래서 뭐 그런데 그냥 딱 보는 순간 걱정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애가 한 대표 또 거기 나름 또 그분들 또 과잉지지를 하세요. 내려가 갖고 붙고 가서 상인들하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아 얘가 또 한 두 표는 잃고 오겠구나. 이런 사람들 안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고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그 극우 유튜버들이 부산에 깔렸는데 얘네들이 지금 지금 페이스북 보잖아요.
완전 돌아 있어요 지금. 이게 한동훈 대표가 역전을 박민식이 안 될 거라는 패색이 너무 짙으니까 미쳐 있거든요. 저는 이 구구들이 부산 북구 이제 선거운동 본격적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 운동원들이 어디 가나 보이고 하얀색 옷을 입은 한동훈 대표 운동원들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싸움이 나면 우리 운동원이 이제 알잖아요 이제. 근데 그 싸움 모든 싸움은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보지 않으면 중간에 어떤 장면만 보게 되면 둘이 똑같이 나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막 일부러 어차피 박민식은 안 될 거니까 한동훈 깽판 노리려고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남의 시선을 신경 안 쓰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뭐 그냥 별것도 아니고 막 "저 이런 마음 이런 거 하고 싶어요." 그냥 내가 좋은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주고 싶다는데 거기다가 "정무 감각 챙기세요." 이런 식으로 잘난 척하고 막 이렇게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 주는 걸로 이제 인생의 위안을 삼으시는 분들은 그런 지지자들이 우리 지지자들 중에 극도로 작지만 좀 있긴 있잖아요. "안 내려가셔야 된다." 그런 분들 내려가 고 싸움 나면 모르는 사람 중간부터 보면 '아유 박민식이나 한동훈이나 똑같네. 그냥 치고받고 싸우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그거 댓글 쓰신 분들 혹시 주변에 누구 있는지 물어보셔 갖고 내려가지 말라고 얘기 좀 해 주세요. 나 그냥 여기서 그냥 빨대항이나 저기 네모 선장에 들어와서 김유진한테 악플이나 달면서 스트레스 풀고 붓고 내려가지 말라고. 저는 악플 제가 스트레스용으로 들어 드릴 테니까 내려가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걱정이에요. 북구 가서 좀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걱정 많이 안 해요. 우리 지지자들은 진짜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절제 미약을 절제 미약을 구현해야 하는 절제 미약을 어제 깨전 이민구 대표님이 그러던데요. "이제 다 됐고 후보 너무 잘해. 우리만 사고 치지 않으면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절제 미학을 또 배운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큰 사고는 안 날 거다.' 그러나 일부 이렇게 같은 말을 해도 일부러 남한테 상처 주면서 쾌감을 느끼는 좀 인생이 조금 불행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너무 심심해 갖고 또 애국을 또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내려가 갖고 그러시면 안 된다. 그런 분들은 좀 말려야 되는데 주변 분들이 잘 말려 주시고 지금부터 왜냐면 이제 극우들이 시비를 걸 거라서 우린 잘 참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저 보세요. 극우 언니들한테 둘러싸여도 "언니." 여러분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법원 앞에서 시위할 때 그거 언니들이 진짜 저를 삥 둘러싸고 막 욕했다니까요. 그때 제가 그냥 조용히 "언니 뭐 왜 그러겠어요? 윤석열이 잘못했으니까 그러죠. 언니 왜 그러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음 그건 뭐 좋은 모범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혜롭게 잘 대처하실 거라고 믿어요. 예. 어 맞아요. 예예. 네 구구들하고 부딪히는 거 조심하세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한동훈 대표 이게 민주당이 여우거든요. 우리는 그 훈련 받아서 그래요. 저도 사실 좀 한 손가락 하거든요. 빡치면 이제 미친년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오랫동안 살면서 나의 정신 건강이 나는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정신 건강을 내가 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1 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것도 아닌 것들이 나한테 상처 주지 못하게 하는 게 제 인생이고 인생에 그리고 내가 나를 지켜야지 누가 나를 지키겠어요. 저는 저를 지키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거 맞다도에 뭐 반응하지 않고 그냥 쌉소리하고 있네 이렇게 넘어가는 인간이긴 한데 근데 저도 좌파 활동을 오래 했잖아요. 우리는 시민들을 대하는 거에 대해서 혹독하게 훈련을 받아요. 만약에 제가 이제 뭐 시위나 선거운동 같은 거 저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 나가서 뭐 이렇게 할 때 시민들 만나서 얘기할 때 시민들이 저한테 욕을 하거나 막 "정신 차리라." 고 "니네 엄마 뭐 하냐."고 막 그런 쌍소리 하시잖아요. 저 화 안 내요. 저는 20살 때부터 훈련을 받아 가지고 그런 게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또 20살 이전에는 우리 엄마가 또 전 태어나서부터 시집갈 때까지 엄마한테 일 주일에 3번은 들은 것 같아요. "말 예쁘게 해라." "왜 말을 그렇게 해요? 재수 없이 해." "예쁘게 말해!" 이래 가지고 "예쁘게 말해라." 이제 그런 거에 이제 단련되기도 했고 좌파들은 그래서 이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관리가 잘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우리한테 와 갖고 막 시비를 털거나 싸움을 걸을 확률이 높지 않아요. 근데 박민식 지지자들 지금 완전히 악에 바쳤고 하정우는 당선이 목적이고 박민식은 한동훈을 낙선시킨 게 목적이니까 어쩌면 막판에는 한동훈 대표 선거 유세만 따라다니면서 찐따 붙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여러분 아시죠?
한 대 때리지 마시고 100대 맞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 우리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종국적으로는 결국 삼성은 초일류 기업이 됐잖아요. 세계 초일류 기업이 돼서 어 정말 외국에 나가면 그 삼성의 간판을 보면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초일류 기업이 됐고 대한민국이 사실 이재명이나 민주당의 성격상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면 그 이유와 무관하게 노동자 편을 무조건 들어요, 표가 많으니까. 근데 지금 오죽하면 이재명이 노란봉투법에도 불구하고 삼성 편을 들잖아요. 삼성이 지금 문제가 생기면 대한민국은 휘청거리고 자기 지지율이 떨어질 거니까 그런 것처럼 국민 여론이 그렇게 무서워요. 옛날에는 뭐 재벌 해체 어떻고 재벌 개혁 어떻고 뭐 삼성 이재용 쳐넣으라고 했던 국민들이 지금 안 그래요. 삼성 어떻게 될까 봐 다 어떻게 이 하나의 기업에 노상한 게 다 숨을 죽이고 지금에서 노조를 욕하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국민 기업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 북구에서의 작은 혁신을 바탕으로 전 국민이 지키고 전 국민이 응원하는 국민 정치인이 될 거라, 그리고 종국의 역전승을 할 거라는 굳은 믿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제에서의 삼성과 정치에서의 한동훈은 비슷한 내러티브를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종국적인 역전승을 할 거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삼성을 또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문재인 때. 그러니까 민주당이 얼마나 탄압합니까? 민주당 정권만 들었으면 막 그 맨날 구속하고 막 세금 때리고 그렇게 못 살게 구는데, 코로나가 왔을 때 그 무능한 문재인이 맨날 졸고 밥이나 혼자 처먹느라고 마스크를 안 구해 놨잖아요. 그때 삼성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프라를 가지고 백신, 마스크 구하러 뛰어다녔잖아요. 그쵸? 저는 그때도 좀 놀랐어요. 이 사람들은 다른 건 몰라도 한동훈 대표가 늘 자기가 사회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사회에 갚아야 한다. 공공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게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주잖아요. 근데 삼성을 보면서도 그런 걸 느껴요. 이 사람들은 어쩌면 외국으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고, 국가가 저렇게 탄압하는데도 대통령이 부르면 군말 없이 가고,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앞장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저는 그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가 정신이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다, 이런 면에서 공공선에 대한 그 입장이 참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참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